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키피오가 확인을 한 거죠. 지금 한니발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카르타고군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한니발 형제 둘과 그리고 카르타고에서 보내준 장군 셋이서 군대를 분리해서 한 25,000씩 데리고서 있었대요. 왜 분리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스페인이 넓잖아요. 그리고 부족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도 충분하니까 분리되어 있었겠죠. 그걸 알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다가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잡은 게 스페인의 카르타고 수도입니다. 카르타헤나. 한니발이 자란 곳. 여기를 점령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심장이죠. 심장을 전격적으로 찌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가 행군을 시작하면 카르타고 군대들이 골로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겠죠. 소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빨리 가야지. 그래서 보통 20일 걸리는 거를 7일 만에 주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거를 써놓으신 거군요. 네.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직 카르타고 군들이 뒤로 옥죄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스키피오도 급하죠.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정보를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들이 그런데 한쪽 편은 육지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래야지 방어하기가 좋잖아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일단 스키피오가 육지 쪽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해군으로 바다 쪽, 여기가 바다 쪽, 지중해 쪽이거든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들어보니 여기가 석호래요. 석호가 바닷물이 갇혀서 생긴 호수잖아요. 경포대 같은. 근데 경포대는 완전히 막힌 거고 저기는 보시면 완전히 막히진 않았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 낮아진대요. 물이 이렇게 밀려나가나 봐요. 그러면서 한 발목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키피오는 저걸 알고 2,000명이란 썰도 있고 500명이란 썰도 있는데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자. 그러니까 주요 부대는 육지에서 공격을 시켜요. 그리고 해군도 공격을 시켜요. 그럼 집중이 그쪽으로 되어 있겠죠. 그때 2,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일로 옵니다.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가자고 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한마디 했대요. 내가 말이야 사실은 아빠가 포세이돈이야. 그래서 내가 부탁해놨어. 우리 건너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발목밖에 안 되니까 후다닥 넘어가고 당연히 이쪽엔 방어가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죠. 타고 넘어가서 순식간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속전속결. 그런 다음에 약탈을 했느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키피오 입장에서 봤을 땐 군인 수가 적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누르고 감시하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피오 성격 자체가 이 뒤에도 나타나는데 막 죽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으로 만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모아놓고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중에 장인들만 물건 잘 만들어야 되면 좀 모여봐봐. 내가 무기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 안에 스페인 유력자들의 가족들, 인질들도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보내줄게. 저 카르타헤나에 있었던 유력자들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스키피오한테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하세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혈연도 또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는데 노 했답니다. 거기서 노를 했어. 26살짜리 젊은 청년이. 놀랍죠? 술을 길게 보는. 맞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원래 약혼녀가 있었대요. 원래 약혼녀가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줬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심이 스키피오한테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배도 만들고 노 젓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뭐 하냐면 제가 칼을 하나 가져왔죠.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면 다 저런 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저게 스키피오가 요때 채택한 칼이지 그 전까지 칼은 이렇게 베는 칼이었다고 얘기해요. 장검. 네, 요건 찌르는 칼이에요. 근데 보니까 로마의 중부장 보병은 저 칼이 더 맞겠다라고 싶었던 거예요. 저게 스페인 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쓰던 칼의 모양이 저랬대요. 이게 훨씬 낫겠다 하면서 이 칼을 채택하기로 하고 훈련을 다시 시켜요. 그리고 저 카르타헤나에 있었던 장인들한테는 좀 열심히 만들어봐 해가지고 열심히 저 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수합니다. 철수? 네, 몇 명 안 남겨놓고 그냥 철수해버려요. 저 도시에서? 네.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이제 한 판 붙어야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제가 다 합쳐지면 카르타고 군대들이 다 합쳐지면 이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통수를 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역시 속도전으로 달려갑니다.
잘 배웠네. 네. 그리고 스페인 애들이 카르타헤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원도 좀 충원이 된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하스두발이라는 사람이 한니발의 동생인데 거기에 진영을 어디다 세워놨느냐 하면 약간 언덕 위에다 세워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뭐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스키피오는 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올라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고지전이 항상 힘들잖아요. 공격하는 불리하죠. 쪽에서. 네, 불리하죠. 그래서 하스두발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스키피오는 늘 쓰던 전략을 쓰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조치를 취해놓긴 했어요. 친구이자 부하 장군인 라일리우스한테 해군을 줘가지고 카디스 조기가 아주 예쁜 지금은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예요. 여기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마고네라는. 네. 그 동생이 못 움직이게 거기서 깔짝거려. 해서 마고네를 묶어버린 거예요. 네. 라일리우스가 그걸 해놓고 스키피오를 도우러 옵니다. 자기만. 와서 바이쿨라 전투를 치르게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언덕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방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놀래켜야 되겠다. 그리고 포이전을 써야겠다. 한니발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경무장 보병, 얘네들은 그냥 활 쏘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모여든 지원군들 네. 한테 소리 지르면서 언덕 위로 쫓아 올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깜짝 놀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문제가 있죠. 뭐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인이 힘을 제대로 내려면 어느 정도 포진이나 이런 게 돼야 그쵸.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대충 줄 서 있는 상태인 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스키피오는 기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대신에 뭐가 세죠? 보병?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 보병을 양쪽으로 보내요. 또 새로운 전술이네요. 그렇죠. 기병이 없으니까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네. 대열 준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하스두발도 기병도 있었을 거고 코끼리도 있었을 텐데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밀고 옆에서 미니까 박살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겨요. 쉽게 이겼네. 그렇죠. 네. 스키피오가 머리를 참 잘 쓰고 응용력이 굉장히 네네.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이러고 나니까 스페인 부족들이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화정에서 왕이란 말은 이건 대역죄인에 해당해요. 실제로 법에 그게 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역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리나라 고려 조선이랑 비슷하네. 근데 왕이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겠다 그래도 공화정은 깬다라고 본 거예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본 네. 거구나. 그래서 역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뭔 말이야? 나는 임페라토르다라고 표현해요. 임페라토르가 사령관,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놀랍게도 저 말이 엠파이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할 때. 엠파이어 황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거의 어원이 돼요. 저 임페라토르가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이 네. 이상한 말인 거예요. 그쵸. 나는 왕은 아닌데 황제야 이렇게 얘기한 게 그쵸, 지금으로선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 당시에 임페라토르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스키피오는 알고서 미래를 보진 못했겠죠.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다. 저 말 되게 와닿고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스페인에서 완전히 밀고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많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일리파 전투라는 데가 일어나요. 네. 하스두발 바르카 이름으로 보면 한니발의 동생이 분명하죠. 네. 이 사람한테는 이탈리아로 진군하라고 형제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네. 그래서 전체 군대 중에 일부를 띄어서 이탈리아로 가서 형을 도와. 네. 나머지는 스페인을 지킬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숫자는 거짓말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일단 로마가 45,000의 보병, 네. 3,000의 기병. 이거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카르타고 쪽이 74,000 그리고 32 코끼리. 네. 이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스두발한테 이태리로 가라고 띄워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보단 적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로마의 승리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로마가 살짝 기울어요. 네. 그리고 기병에서도 살짝 기운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키피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카르타고 쪽에서도 상당히 찜찜한 거예요. 쟤 잘 싸운다. 그래서 서로 대치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양 진영은 약간 언덕 위에 있고요. 중간에 평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총을 쏘는 게 아니니까 포진을 하고 와 하고 싸우는 형태예요. 네. 근데 포진을 할 때까지 서로 기다릴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지만 서로 포진하고 하루 종일 그냥 땡볕에 서 있기도 한대요. 연병장에 서 있는 느낌 아시죠? 네. 그럼 지치잖아요. 힘들죠. 빈혈 생기겠다. 그 며칠을 반복했대요. 네. 지쳤죠. 네. 이런 상태에서 스키피오가 또 한 번 한니발의 전략을 씁니다. 자, 내일 아침엔 일찍 나갈 거다. 일찍 밥 먹고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반대쪽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매일 좀 늘어지고 해서 집합하는 시간도 좀 늘어지고 있었대요. 아, 오히려. 네. 네. 근데 어느 날 스키피오가 아침 일찍 네. 군대를 다 내보냅니다. 네. 그랬더니 카르타고 쪽에서 깜짝 놀래요. 오 하면서 보내요. 또 헐레벌떡 나왔겠지. 밥도 못 먹고. 네. 이게 한니발한테 로마가 한 대 얻어맞을 때 상황이랑 맞아요. 똑같죠. 네. 그 트레비아 전투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역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키피오가 학습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데 또 하나 머리를 씁니다. 전날과는 다른 포진을 해요. 포석을 다르게 떠요. 장기판에 말을 두는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런데 카르타고 쪽에서 갑자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어느 미스매치? 를 만든 거예요. 네. 중앙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로마 중무장 보병이 서 있었던 거예요. 주력 부대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 스페인 애들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네. 동맹군 애들을. 네. 근데 이걸 뒤집습니다. 사이드로? 네. 네. 스페인 애들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중무장 보병을 둬요. 네. 뭐 하겠다는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포이 싸먹겠다. 그런데 카르타고 쪽에서는 어제랑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아프리칸이라고 하는데 쟤네들이 주력 부대예요. 을 두고 양쪽에 스페인 용병 부대를 둔 거예요. 아, 네네. 언밸런스가 나죠.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스페니쉬 뒤쪽에 있는 애들이 기병이에요. 네. 기병이 옆으로 못 갔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삼각형은 뭐냐? 코끼리 부대예요. 아, 네네. 원래 코끼리 부대는 주로 중앙에 두고요. 아니더라도 옆에 두고서 중무장 보병들을 밀어버리거나 네. 아니면 기병대를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끼리 부대예요. 네. 근데 코끼리 부대가 맨 옆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저는 코끼리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그렇죠. 네. 또 기병 부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병은 달려나가는 힘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볼 땐 말 위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물론 그렇게도 싸웁니다만 주요 힘은 달려가는 힘이래요. 그렇죠. 말로 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평야에서 유리하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보병대 뒤에 서 있잖아요. 네. 좀 달려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스키피오도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스페인 용병들을 자기가 진두지휘를 해요. 직접. 왜냐하면 똑같이 망치와 모루잖아요. 네. 모루가 버텨줘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스페인 용병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안 되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사령관이 너희랑 있어. 너희들이 주력이야라는 느낌을 살짝 가스라이팅했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로마 병사들은 훈련 그렇죠. 명령받은 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자기 부장도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버텨줍니다. 그리고 양쪽이 약하니까 밀고 들어가고 옆에 있는 기병대들도 코끼리들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되니까 네.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격파가 돼요. 그리고서 도망을 갑니다. 네. 누미디아에서 온 마시니사 여기도 있었었거든요. 아, 네네. 저기 카디스라는 데로 도망가요. 네. 근데 사실은 스키피오가 여기서 완전히 끝장을 내고 싶어가지고 네. 카디스 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네, 그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니발 동생하고 카르타고 군들은 그쪽으로 못 가고 좀 더 북쪽으로 해서 돌아서. 대서양 쪽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걸로 스페인 거의 끝. 그러네요. 물론 이제 잔잔한 것들은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스페인을 정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하죠? 네. 네. 물론 이후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군단병의 시위? 파업? 왜 그랬냐면 스키피오가 약탈을 못하게 해요. 아,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마 군단병도 군인이거든요. 결국은. 네. 월급 얼마 안 돼요. 네. 주요 수입원은 약탈입니다.
전리품. 네. 네.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네. 화가 난 거야. 본국에서 월급도 잘 안 오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군단병은 시민병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체인지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 또 다시 돌아와요.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쉬지도 못하고. 맞아. 장기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줘 하고 파업을 했던 거죠. 성공했나요? 스키피오가 약간 이렇게 뭐 둘러치고 이렇게 사기도 치고 뭐 포위도 하고 마지막에 얼르고 달래요. 일단 힘을 보여줘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네. 니들 안 돼. 그러니까 전체 군단병이 파업을 한 건 아니니까 포위를 해가지고 너희들 이 상태에서 다 죽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한 다음에 다시 스키피오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주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모자들은 처형합니다. 할 건 하네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아, 돌아가나요? 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네. 한니발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네. 이때 스키피오는 하나 욕은 먹었어요. 하스드두발이라는 한니발 동생이 이태리로 형을 도우러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한 발 늦었다는 있는데 한 발 빨랐다는 있는 거 아시죠? 한 발 빨랐어요. 네.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한니발이 처음에 프랑스 지역을 거쳐서 알프스를 넘을 때는 그 지역에 있던 갈리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의도가 불순하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네들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계속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니발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하스두발이 갈 때는 똑같은 애들이 또 가네? 그리고 똑같은 목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가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너무 빨랐구나. 그래서 너무 빨리 갔어요. 한니발은 알고는 있었어요. 네. 동생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계산을 튕겨본 거죠. 네. 내가 이 정도 걸렸으니까 얘도 이 정도 걸리겠지. 그러니까 자긴 유능하잖아. 네. 근데 동생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렇다면 그걸 감안했구나.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중 나오는 게 좀 늦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중 나간다는 말도 웃기죠. 네. 그냥 오면 될 텐데 왜 마중 나가? 못 믿었어요? 그거죠. 왜냐하면 한니발 외에 카르타고 군한테는 로마가 계속 이기고 있잖아요. 한 번 빼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니 네. 어쩌겠냐는 거죠.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마중 가야지. 그러니까 마치 공항에 애가 오는데 걱정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집을 맡길 사람도 없는 게 한니발의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믿을 만한 장수가 없다. 그렇죠. 집에 있는 건 치와와 한 마리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네. 그래서 칼라브리아 장화의 발등 부분에 몰려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좀 늦게 출발합니다. 딱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네. 얘가 물건을 찾고 입국 수속을 해가지고 나오는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날 비행기가 일찍 도착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후다닥 나와버린 거야. 네. 그래서 한니발 입장에서 봤을 땐 동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스두발도 사람을 보내서 나 왔어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한니발이 나왔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계속 옆에서 견제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네. 거기에 견제하고 있었던 군단의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네로예요. 본국으로 와서 또 사령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니발이랑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한 애들이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잡아온 거예요. 네. 얘네들이 하스두발이 한니발한테 보낸 파견병이었던 거예요. 네. 얘를 잡아서 이렇게 탈탈 털었더니 편지가 나오는데 못 알아보는 페니키아어야. 네.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서 해독을 해보니 나 왔어 형 이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로가 안 거예요. 네. 동생이 왔네? 네. 그래서 잽싸게 방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로 말고도 하스두발이 오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스키피오가 욕을 먹었었거든요. 네. 아니 너는 스페인에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뭐니? 막는 거였잖아. 지원금 못 보내게 하는 거잖아. 근데 넌 스페인 점령하는 데 집중했네? 하면서 파비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발등에 불은 꺼야 되니 네. 사령관들이 여기저기 파견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네. 한니발이 내려올 때 두 군데
길목을 막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니발은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스두발은 그냥 편안한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드리아해, 그러니까 동쪽 해안을 타고 우리나라로 치면 7번 국도네요. 타고 쭉 내려가는 방법을 쓴 거예요. 네.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령관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로는 그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원이 꽤 된다? 이 정도면 제 혼자선 쉽지 않겠는데? 해서 정예부대를 만듭니다. 7,000명. 만든 다음에 한니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우리 진영에서 7,000명이 빠져나가는 걸 저쪽에서 알면 안 되잖아요. 네.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위를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빠져나가요. 네. 역시 속도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km씩 행군했다고 합니다. 와. 미친 거죠?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때는 지금보다 다들 체력이 좋지? 그러게. 그 얘기를 해요. 라틴 애들이 게르만 애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 정도 적은데 네. 몸은 되게 단단했대요. 다부진 몸. 네. 그래서 군장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그걸 메고 행군할 수 있는 힘이 됐대요. 이 정도로 학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같으면은 바로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급했나 봐요. 네. 그래서 100km 행군을 해가지고 하스두발하고 대치하고 있는 로마군하고 합류를 합니다. 오. 이걸 딱 보고 하스두발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을 꺾습니다. 꺾어서 도망가는데 로마군이 가만히 있진 않는 거죠. 네. 한니발이 아니잖아. 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는데 네. 요 지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산맥이 있잖아요. 태백산맥이. 네네. 그래서 강릉 쪽에서 이렇게 오면 좀 평지가 이어지다가 산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약간 비슷해요. 길이 이렇게 올라가는 즈음에서 따라 잡아버린 거예요. 로마군이. 그 카르타고는 입장에서 뒤를 잡힌 거니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꼬리를 잡히면 안 되잖아요. 군사 전략상.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3판 붙어야 돼요. 네. 그런데 카르타고군 쪽에는 코끼리도 있고 네. 기병도 있고 그쪽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 싸우면 좋은데 여긴 언덕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쪽은 강이 흐르고 있고요. 네. 한쪽은 절벽이에요. 네. 싸우기 좋지? 않죠.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작전을 잘 쓴 것 같아요. 일단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이긴 하네요. 네. 일단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질렀 날 봤더니 저 절벽 있잖아요. 네. 절벽에 소리가 맞고 튕겨나오면 메아리가 네. 소리가 증폭이 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코끼리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이 날뛰어요. 네. 그래서 코끼리 아웃.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네네.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붙는데 절벽 쪽에선 당연히 전투가 안 일어날 것이고 네. 왼쪽 강 쪽도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앙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인원을 적어놨지만 카르타 쪽이 인원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등비등하면서 살짝 밀리는 느낌도 있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기병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네로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절벽 쪽에 있었어요. 또 뭔가 있구나. 근데 절벽 쪽에서 싸울 수가 없잖아. 카르타고 쪽에서도 절벽에 가려가지고 못 내려오고 있고 네. 이쪽도 못 올라가니까 네. 네로가 뒤로 돕니다. 예, 크게 돌아요. 자기 진영 뒤로 돌아가지고 반대쪽으로 칩니다. 와. 여기서 끝나버려요.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카르타고 쪽 기병이 뒤로 밀리고 그리고 네로가 데리고 온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0km씩 뛴 애들. 네네. 체력 단련이 돼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뒤로 또 돕니다. 그러면서 다시 포위전이 돼버려요. 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상태인 네. 거예요. 뒤는 언덕이 심하고 네. 한쪽은 절벽이고 앞에는 로마군이 있고 옆에는 네로가 있고 네.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끝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네로란 장군이 잘했네요. 잘했죠. 크게 돌 거란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유연한 사고를 했던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좀 피가 옅어졌나요? 나가자 근데 싸우자 나가가 싸우자 이 생각이 여전한 것 같아요. 살짝 옅어진 것 같은데. 직진만 하진 않네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나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또 하루에 100km씩 달립니다. 다시 그 원래 있던 본대로? 네. 한니발한테 가야 되잖아요. 와. 한니발 앞에 딱 도착한 다음에 한니발 진영에 뭐 어떻게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하나 던져줘요. 네. 뭐였을까요? 동생 머리. 목을. 그래서 한니발이 아이고 하면서 다시 내려가. 칼라브리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한숨을 어휴 하는 거죠. 진짜. 한니발은 다시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가 돼요. 네. 네로는
이겼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개선식에는 참가를 못해요. 죄인이어서? 이게 그게 있대요. 위수지역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아, 네네네. 위수지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아, 저 때도 그런 게. 그런 개념이 있었나 봐요. 아. 사령관한테 넌 여기 있어.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언론에서 뭐라 한대요. 저 때도 저런 게 있었구나. 네. 나름 열심히 한 건데 네, 억울했겠네. 그렇죠. 근데 뭐 네. 쌤쌤이라 그쵸. 치죠. 스페인에서 실수 한 번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로 입장에서는 꼭 나쁘진 않았던 게 하스드발한테 속았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스드발을 죽였잖아요. 네. 됐어 이렇게 쌤쌤이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는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네. 하지만 한니발은 여전히 아래 있고. 이태리에 있기 때문에 신경은 계속 거슬리는 상황이 됩니다.